네, 주말엘라의 도전 여성 취업 다이어리 오늘의 첫 소식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월요일이요? 가래떡데이. 아시는구나. 가래떡데이였어요. 2013년 11월 11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그 가래떡데이기도 하고 네. 빼빼로데이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 보니까 저기 빼빼로의 또 흔적이 또 네. 있는데요. 많이 뭐 받으셨나요? 어떻게 돌리셨나요? 저는 올해는 좀 생략했어요. 지난해는 좀 돌렸는데 올해는 전에 장보러 못 갔네요. 그렇죠. 그 월요일 출근길에 보니까요, 이렇게 초등학교 그 정문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양손에 엄마들이 챙겨줬는지 빼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안 챙겼는데 가기 전에 챙겨야 되나 이래서 상담하는 친구들한테 하나씩 1,000원짜리 이렇게 사소하게 돌렸거든요. 네. 각종 기념일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우리 주말일라들이 그 자녀뿐만이 아니라 또 남편 또 가서 또 직장 동료들을 이렇게 많이 챙기셔야 될 텐데요. 그래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 직장인들이 기념일을 챙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례와 이런 걸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요. 불과 그래요. 며칠 전만 해도 이제 그래요. 그런 기념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본의 아니게 네. 11월 11일은 일단 상술의 데이라고 저는 나름 네. 어떤 상술의 데이라고 하는데 10일 날 전날 네. 본의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산시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다 문이 닫아서 서운했는데 네. 방산시장을 갔는데 그 주변에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제과를 만들 수 있는 용품점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실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술에 놀아나는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각종 기념일을 챙기는 건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경조사비도 예전에는 뭐 봄, 가을, 특히 가을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직장인들의 애환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모두가 아마 이 설문조사에 거의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설문 조사 업체 엠브레인 이지 서베이가요. 네. 그 직장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그 지난해 3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했으면 더 수치가 높아질 텐데요. 우선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네. 나는 이런 데이 때 직장 동료들에게 선물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선물한 이유가 우선 48.9%가 뭐 특별한 날이니까라고 네. 했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그렇겠죠. 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고마운 마음에서 챙겨준다가 31.2%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네네. 이렇게 친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요즘에 그 사회 2년 차인 김양에 대해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김양이요? 네, 네. 김양입니다. 그 작년 빼빼로데이 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합니다. 그 11월 10일에 보통 날처럼 출근을 했다고 해요. 네네. 했는데 같은 동기가 굉장히 비싼 수제 빼빼로를 돌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퇴근길에 그 통로에서 선배들이 쟤는 정말 센스 없나 봐. 저 우리를 되게 고마워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또 들었다고 해요. 김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걸.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뒷담화를 듣게 된 거죠. 모르면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사회생활 진짜 편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작년에 못지않게 이번에는 좀 챙겨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조금 또 스트레스가 또 온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고민될 수 또 있죠. 그리고 그 동기도요. 그냥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입사 동기들한테 쟤 진짜 정치적이다. 잘 보려고 한다. 막 이런 그럴 얘기를 수도 있죠. 많이 들었다고 해서 뭐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그렇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 예. 김양하고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과연 정답이 우리가 삶의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우리 주말엘라 분들은 또 남편 챙겨야지, 자녀까지 챙겨야 되지. 지금 뭐 손이 10개라도 모자른 판에 네. 그것까지 챙겨야 된다니까 조금 답답한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챙겨주면 아마 받는 사람 또한 좀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올까 이런 다른 날 내가 생각하는데요. 더 챙겨야 되나? 약간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도 또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혜원 씨는 돌리셨나요, 이번에? 네, 어제 빼빼로데이여서 빼빼로 돌렸습니다. 저한테는 안 못 주셨잖아요. 먹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아니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이에요. 안 받았으니까 안 줘도 그렇죠. 전 되나요? 누군가가 무엇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은 그걸 던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돈으로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안 받고 안 주는 게 상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저희한테는 안 주셨다라는 거. 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부담이에요. 그렇죠? 조도 부담, 안 조도 부담. 그렇죠? 네, 받는 그렇습니다. 사람도 일단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선은 최근 승진한 30대 후반의 이모 과장이 또 있는데요. 네. 이분은 또 최근에 승진을 동기보다 조금 일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그 직원들한테 리더십을 좀 입증받지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만약에 11월 12일 날 가면 네. 내 책상에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또 스트레스를 또 부과되는 셈이죠. 이모 과장님하고는 서진 씨가 한번 소주를 한잔 하시면서 그러게요. 그런 고민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도대체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문제였는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일해야지, 가정 꾸려야지, 챙길 사람 많고 정말 우리 직장인들이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들게 되는데 맞아요. 이런 기념일에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안 그러니까요.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래요. 걸까요? 이게 사실 직장 생활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인데 거기에 부가적인 것까지 하려면은 사람이 진짜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업무 능력 이외에 또 인간관계 또한 또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우리 한국 사회의 또 특성이 작용이 네. 되고요. 네. 또 상술로 만들어진 이런 기념일날 무심코 넘기기 위한 게 좀 이렇게 넘기기 힘드니까 약간 그런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의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인맥이 또 승진에도 또 역할을 또 하게 되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또 유발하기 또 쉬운데요. 기념일 같은 이런 비업무적인 거에 기념일 같은 되게 비효율적인 집중을 하게 되면 팀 내 팀워크라든지 개인적인 또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일에 집중력을 좀 흐트러져서 이게 또 스트레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더 안 좋네요. 그렇죠. 이런 맞아요. 기념일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념일 그냥 네.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맞죠? 이런 거 갖고 또 사람 서운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좀 피해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술데이 말고요. 진짜 좋은 데이 날들 많잖아요. 그런 날들은 좀 챙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기념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기념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이 또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가 우리 여성 직장인들이나 남성 직장인들이랑 보면은 회식이 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였는데요. 이 회식 자리에서 가장 꼴불견은 누구일까요? 라는 설문조사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회식 자리 꼴불견 네. 1위 웬만해선 저희가 좀 상상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취업포털 커리어가요. 직장인 808명을 대상으로요. 회식 자리 꼴불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요. 네. 1위부터 6위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6위부터 먼저 볼까요? 6위부터 살펴보시면요. 6위입니다. 네. 음담패설, 신체 접촉이 꼽혔습니다. 야, 요새는 사실은 음담패설, 신체 접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셔요. 이게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아직도 되는데. 있네요. 예. 어제 순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 담당 PD분도 회식을 했었는데 네. 6위가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괜찮네요. 하더니 약 한 15초 후에 있었네요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5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5위에는 술을 핑계로 하고 싶었던 말 다 하는 사람이 꼽혔습니다. 있죠. 네, 이거 근데 상당히 듣기 힘들죠. 근데 이거는 조금 전 이해는 돼요. 술 기운을 마시면서 속에 있는 말 조금 하는 건 되는데 술을 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을 마셔야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그것도 분들. 좀 곤란하죠. 이건 굉장히 문제가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술을 그렇죠? 마시고 한 번에 토로하는 거 좀 듣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네, 4위에는요. 상사에게 예의가 없어지는 사람이 10명 중 1명꼴로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용감해지는 거죠. 용감해지는 거죠. 네, 이어서 요- 3위 살펴보시면요. 네. 업무 얘기로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사람이 꼽혔고요. 네. 2위에는 늦게까지 사람들을 집에 안 보내려는 사람이 꼽혔습니다. 2위. 늦게까지 집에 가지 마. 네, 집에 가지 마. 지금 이태재 컨설턴트가 되게 이러셨는데 혹시 왜요? 본인이 굉장히 찔려서요. 집에 못 가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네, 예전에는 막 3차, 4차 막 이렇게까지 결혼 전에요. 저도 회식을 하게 되면 보통 가지마 이러는데 어느 시간이 넘어가면 제가 가고 싶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또 못 가게 하니까 네. 처음부터 가지마라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대망의 1위에는요. 네. 술 한 잔 더 하시죠 라고 하면서 술을 강요하는 사람이 1위로 꼽혔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게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많이 좀 없어졌다고 그렇죠, 하는데 없어졌죠.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당당히 또 1위를 차지했네요. 저희가 1위부터 네. 6위까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죠. 1위부터 6위 중에 나는 이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다. 지금 이게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지만 네.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몇 위?
그래서 좀 유기, 신체 접촉 이런 거? 음담패설 이런 게 그런 제일 싫다? 거는 음담패설도 뭐 좀 웃기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체 접촉까지 하시는 건 좀 그쵸. 어떠세요? 이태진 컨설턴트는 어떤 분이 제일 싫으세요? 저 또한 유기? 네, 여성분들은 아마 유기인데. 유기가 좀 많이 그렇죠. 싫으신데. 음담표설은 제가 더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절 당황스럽게 하시네요. 혜원 씨는 네. 어떠세요? 1위부터 6위 저는 조사를 이제 해보셨는데. 회사 바뀐데 업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경우 좀 그래요. 힘듭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꼴불견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우리 스스로도 실수하는 그렇죠. 경우를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위부터 6위 이외에도요. 네. 또 네.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는데요. 네네. 취해서 울거나 자는 인사불성한 이거 진짜 경우는 싫어요. 우는 일명 거. 진상이죠. 네. 이거 진짜 진상이에요. 너 왜 우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네.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는 사람. 있어요. 네. 맞아요. 카톡만 주고받고요. 맞아요. 이런 분들 회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예. 꼴물견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렇게만 알아보면 준마렐라의 도전이 아니죠.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더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괴로운 회식 자리에서 대처하는 방식으로요. 1위에는 최대한 먼 자리를 선택한다가 꼽혔습니다. 그렇죠. 신체 접촉이나 음담패설 하시는 분에게 제일 멀리 떨어지면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그렇습니다.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2위에는요, 좀 재밌었는데요.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요, 몰래 회식 자리를 쏙 빠져나간다가 올랐고요. 몰래 종종 말하라고? 제가 좀 이용하는 그래요. 방법이에요. 몰래. 그렇습니까? 이 분위기가 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는 네. 한 명 정도 빠져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어디 가도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꼴불견인데 대처법이 아니라 이건. 네. 대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분일 것 같은데요. 3위에는요, 꼴불견인 이야기는 그냥 무시한다. 이것도 괜찮네요. 네, 좀 못 들은 쿨한 척. 방법이죠. 4위에는 취하지 않게 술을 조절한다가 있었고요. 네. 5위로는 회식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저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6위에는요, 일부러 차를 끌고 온다가 올랐습니다. 아주 다양한 대처 방법들이 네.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도 있는 반면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 그래요. 이게 좀 소극적인 방법도 있었고요. 여기 대처 방법 6가지가 나왔는데 예. 여기에서 내가 주로 쓰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네. 없다고 하시면은 나만의 대처 방법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뭐 서진 씨 있으세요? 저는 아까 그냥 몰래 슬쩍 몰래 빠져난 나간다. 경우가 이건 종종 있다. 꼴불견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좀 어떠세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조 상공이 돼서 아예 보내는 거죠. 아예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가겠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태연 씨의 방법은? 이거 배워야겠어요. 그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무시한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꼴불견의 말을 그냥 무시를 해요. 아주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이지 않죠. 대놓고 무시죠. 누구니? 뭐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뭐 자기만의 다 방법이 있는데 일단 알아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이요, 회식 자리에서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또 어떻게 대처하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본인이 저지른 실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3.8%가요, 회식 자리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겠다가 1위에 올랐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무려 절반 가까이가 직접 그러네요. 사과를 한다고 선택을 네. 했고요. 2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척을 그렇죠. 한다. 제일 좋죠. 기억 상실증. 순간 기훈 씨가 기억 자주 상실. 쓰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기억 안 난다고 다음날 저는 얘기는. 진짜 솔직히 살면서 한 번 그래 본 적 있습니다. 네, 실수를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뭐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몰라갖고 네. 나 어제 기억이 안 나는. 저는 기억 다 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한 3위에는요, 네네. 점심이나 음료를 선택해서 실수를 무마하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이거 좋은 했습니다. 방법이네요. 그래요. 네, 4위로는요, 회식 다음날 휴가를 써버리겠다가 올랐습니다. 그래요. 요거 사실은 네. 일단 피해버리는 그렇죠. 건가요? 피해버리는 거 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회식 꼴불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대처 네. 방법 그리고 이렇게 그 후에까지 얼토당토 않은 알아봤는데 실수 네. 이 방법들 보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회식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저지른 실수가 어떤 거였는지를 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스스로 사생활을 폭로한 것이 꼽혔고요. 스스로 사생활을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사에게 반말 또는 버릇없는 행동을 한 적에 대해서 네.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동료와 다툰 것, 또 이성 동료와의 스킨십을 후회하는 경우로 꼽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주로 하는 실수들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뭐 여성분 저희가 회식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서진 씨의 뭐 실수나 뭐 이런 거 뭐가 있어요? 하나 굳이 찾으라면 글쎄요, 저는 딱히 생각이 안 나요. 도망가는 거 어떠세요? 네. 아까 그 이어서 제조하다가 제가 먼저 먼저 가는 거. 쓰러지는 경우. 네. 혜원
혜원 씨는 네.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술을 마셔서 너무 신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귀여운데요? 아, 그런가요? 귀엽네요. 네, 회식 귀여운. 분위기도 좀 방방 띄웠을 것 같고. 이 여성분들은 이래요. 실수조차도 귀여움으로 가서 승부를 다시 하려고 네. 하는 모습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에 직장 내 음주 문화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 그래요.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여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맞습니다. 하는데요. 우리 상사분들이 부하 직원을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상사분들의 배려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직장에서는 그 부하 직원만 상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상사들도 부하 직원에게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상사에게 욕을 한다, 뭐 막말을 한다 이런 거 아까 저희 설문조사에서 나왔는데 이 하극상 게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조선시대 옛날에도 요즘 것들은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도 그 부하 직원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다고 해요. 네네.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상사들은 어떤 부하 직원을 좋아하는지 이것 좀 알아볼까요? 네, 부하 직원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직장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A급 부하 직원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네. 우선 대리급 이상, 무슨 과장급이 생각하는 A급 부하 직원이란 네. 말귀를 잘 알아듣는 그렇죠. 후배. A급이죠. 똘똘한 후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후배. 이것도 A급입니다. 요즘에는 맞아요. 많이 이런 게 없어졌다고 맞아요. 하죠. 그리고 네. 세 번째는 핑계대지 않는 후배. 근데 적절한 핑계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심하니까. 네네. 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후배. 그리고 5위는 혼난 후에도 풀 죽지 않고 다시 저 5위에 자신 있어요. 정말요? 네. 사랑받을 수 있는 정말 부하 직원이네요. 또 마지막 6위로는 내 편을 들어주는 후배가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오히려 반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좀 처신을 잘한다면 그래요. 상사들에게 좀 예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건 있어요. 5위에서 네. 혼난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은 또 얄미워 보여요. 쟤는 혼났는데 왜 혼난 느낌이 전혀 없지? 뭐지? 네, 뭐 쟤 이런. 뭐야 도대체? 씨? 어떡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세게 있는데, 듣겠습니다. 아니 뭐 혜원 씨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상사가 생각하는 부하 직원의 모습, A급 부하 직원을 말했는데 그럼 부하 직원이 생각하는 A급 상사는 어떤 상사일까요?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신입사원들,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부하 직원의 조건 1위였는데요. 1위는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후배.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 사랑받지 않겠어? 이런 같은 급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후배가 1위. 신입이 생각하는 부하 직원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본인이겠죠. 본인 네. 포함이겠죠. 그 2위는 또 핑계대지 않는 후배. 또 3위는 말귀 잘 알아듣는 후배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1위가 아까는 뒤쪽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상사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배 직장인들은 이런 조건들을 후배들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C급 부하 직원들 그렇다면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래요. 저는 C급 부하 직원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무시한다, 조사에 막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격려와 동기부여로 이렇게 훈계를 한다라는 게 1위를 했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오냐오냐 약간 조금 그렇죠. 이렇게 잘한다 예. 이렇게 해주는 거고 또 2위는 또 어느 정도의 채찍 요법도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 요법이 차지했고요. 3위는 내가 좀 솔선수범을 하면 좀 따라오지 않을까? 그냥 이게 좋네요. 있었고요. 또 4위는 사사건건 간섭해서 가르치는 게 최고다. 이게 제일 잘 통한다. 네. 요거는 부하 직원 조금 힘들할 수 있을 것 일단 같은데요. 엄마 모드지, 엄마 그렇죠, 모드. 그렇죠. 엄마 모드로 변해서 계속 말해주는 거죠. 다음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다그침 막 혼내는 거죠. 이거에 사사건건 그 이어지는 거죠. 4위하고 그렇죠. 5위가 조금 이어지는 거고요. 또 6위는 해고를 유도한다가 잔인하네요. 또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거죠. 네. 저 김 부장, 혜원 씨 예를 들면 혜원 씨 저 옆에 괜찮은 회사가 생겼는데 거기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하는데 연봉이 좋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잔인합니다. 그렇죠. 다행히 자,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예 그런 일 들을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역시 이렇게 쭉 이 랭킹이나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직장 생활하는 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둘 다 입장 차이도 너무 크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오고 그러면 결국 병까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스트레스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장인들이요, 이 스트레스 상당히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또 이어서 직장인 공감 100배 설문조사를 하나 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있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최근 직장인 724명을 대상으로요. 직장인이 겪는 만성 질병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이 만성 질병을 토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1위에는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 20.3%가 선택을 했고요. 네. 어깨 결림과 허리 척추 통증, 그리고 신경성 위염과 소화불량, 속쓰림, 머리 통증까지 참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 이 중에 3개 갖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 그리고 머리 통증, 변비까지. 네, 그리고 네, 큰일 났네요. 그리고 이제 사무직일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손목이 마우스. 다른데 그렇죠, 마우스. 그렇습니다. 네. 또한 이제 화장실을 때맞춰 못 가서 변비에 이제 고통에서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만성 질병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네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가슴이 짠하기도 한데 맞아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만성 질병을 겪는 원인을 뭐라고 꼽았을까요? 네, 만성 질병에 대한 그 원인으로 대해서는요. 직장인들은 먼저 과도한 업무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려 22.3%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만성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응답을 했고요. 2위에는 통풍이 안 되고 건조한 사무실 환경을 꼽았는데요. 네. 요즘 가을철에 맞아요. 2위에 올라온 이것으로 만성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 참 많을 것 같고요. 3위에는 업무 중에 휴식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또 잦은 야근, 상사와의 트러블로 만성 질병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꼽혔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도한 업무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모자르다고 느껴지면은 그거 자체가 과도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만성 질병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또 해법을 알려드려야죠. 네, 만성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그 1위에 충분한 수면이 올랐습니다. 26.4%가 수면을 선택을 했고요. 그 후에는 업무 중에 자체 휴식으로 시간을 갖겠다가 23%가 선택을 했고요. 스트레칭, 음주, 흡연 등의 의견을 꼽았는데요. 네, 음주와 흡연은 사실 몸에는 좋지 않겠죠. 그렇죠. 네. 스트레칭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 씨. 그래요. 저요? 네. 저는 뭐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흡연과 음주? 어이구, 왜 이러세요? 수면과 스트레칭 뭐 이런 게 아니 맞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스트레스 예전에는 운동으로 좀 풀었어요. 근데 좀 업무가 좀 과도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이게 운동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가게 되더라고요. 혜원 씨는 어때요? 저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주전부리를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걸로 그래요. 네, 아마 해석하고 많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또 이런 방법을 네.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일이 없는 날은 홈쇼핑과 함께. 그렇죠. 사지는 않더라도 TV와 왠가 함께. 생활의 팁을 참 많이 알 수가 그래요. 있거든요. 네. 서진 씨는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좀 수다를 많이 떠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래요?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좀 맞아요. 푸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도 네. 사실은 이 술을 마신다는 게 수다를 떨기 위한 거거든요. 수다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풀려. 남성분들이 주전부리를 하면서 수다를 떨기에는 좀 그림이 저희가 생각할 때 좀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수다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설문조사 랭킹을 통해서 쭉 보니까 이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정말 굉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질병까지 없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본인만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꼭 하나 찾으셔갖고 음주와 흡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꼭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주말엘라 분들은요, 좀 행복하게 일하는 주말엘라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자,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